대장동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먼저 1심 선고인단의 목소리부터 다시 듣겠습니다. 제가 정진상의 그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배를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? 근데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제 뒤에서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다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수감 중입니다. 옥중 서신 공개가 된 겁니다.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느냐, 민주당이 비호하고 법무부가 관여했을 것이다. 항소 포기로 가장 이득 본 자들이 누군지 명확해졌다. 다음이요. 당시 대장동 수사검사에게 이렇게 말했었답니다. 대장동 일당 절대 못 잡습니다, 당신들. 사실 밝혀봤자 다만 다칩니다. 이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항소 포기가 됐고 아니 일미 결말을 알고 있었다. 차 교수님 어떻게 들리세요? 일단 뭐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사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지금 형량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사실 자신이 협조했던 검찰은 윤석열 정권대 검찰인 것이고요. 그리고 지금 1심 선고가 나오고 항소 포기가 된 것은 이재명 검찰이라고 나름대로 아마 구분을 해서 본인의 지금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동규 씨가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권 세력도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성호 법무장관을 콕 집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그 법무장관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걸 잘 모르죠.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.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 발역할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반역할을 잘해줘서 감사하다. 고생 많으시다. 무슨 고생 말하는 거니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의 일련의 비판들 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? 그러니까요. 굉장히 애매한 말씀하시는데 백조발은 백조발이지 왜 오리발인지도 모르겠고 오리발을 내미시는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뭔지 애매한 말씀으로 하시는 건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.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고 그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었는지도 명확합니다.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가 범죄 수익을 안겨줄 이유가 있을까요?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쉴드를 칠 이유가 있을까요? 왜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나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가 유죄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백했고 그리고 자기가 항소를 했을 경우에 나의 부담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단한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. 처벌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. 그리고 항소를 했을 때 불이익한데 이건 항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는 그만큼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. 70년 역사의 사법 전통이 무너진 것이고 국민의 상식이 무너졌고 그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 왜 성남시와 시민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? 예.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 못 하시면서 고생 많으세요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뿐이다 이런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